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을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분들 꼭 신청하세요 라는 주제로 옆집 아저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만 조사해서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아홉째, 문의처, 신청 서류 및 신청하는 곳의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적립을 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가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공짜 개념의 무상복지 노인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중요한 점 하나는 줄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꼭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청하지 않아서 제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약 25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이고요. 나중에 하소연하셔도 소급해주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먼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2020년에는 만 65세가 되시는 1955년생 분들이 새로 신청을 하셔서 현재 받고 계시고요. 2021년에는 만 65세가 되시는 1956년생 분들이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65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자격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체 수급자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고요. 소득 하위 7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만 65세의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셨다면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올해 신청하실 수 있는 1956년 2월 생일자이시라면 1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생일이 되는 달인 2월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소득 인정액 등 심사를 통해서 생일이 되는 달인 2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기타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셨다면 2월, 3월, 4월까지 3개월분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나 요즘 드리고 있는 재난지원금 등은 무상복지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 날짜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을 하셨다가 소득 상위 30%에 들거나 기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되는 사유로 탈락을 하셨다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탈락 사유를 꼭 확인해 두신 후 자신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변동이 생겼다면 신청을 다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매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이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무려 70%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올해 아쉽게 탈락하시더라도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 내년에 꼭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배우자분의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일반 수급과 저소득 수급자의 구분이 없어져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단독 가구는 30만원, 부부 가구는 20% 감액된 48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소득이 1번에서 30번까지의 소득자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 해당이 안 되고요. 31번째부터 100번째까지의 소득자분들이 단독 가구는 30만원, 부부 가구는 20% 감액된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후 산정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단독 가구는 148만원, 부부 가구는 236만 8천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되는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0.7 곱하기 근로소득 빼기 96만원 공제 더하기 기타 소득입니다. 0.7은 근로소득 30%를 추가 공제해 준다는 뜻인데 참고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는 96만원을 공제한 후에 추가로 한 번 더 30%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을 좀 더 많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이 있으면 더해주면 이것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은요, 기타 소득 더하기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기타 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이고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에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더하기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소득이고요. 연금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 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의 기타 급여를 말합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다음에 무료 임차소득이란 자녀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시가표준액 6억 원이 넘는 고가의 집이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6억 원은 39만 원, 7억 원은 45만 5천 원, 8억 원은 52만 원, 9억 원은 58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모두 말하는데 계산 방식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을 할 때 공제 내용이 있는데 주택이나 부동산 등 일반 재산은 통상 50%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등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도의 군 등인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재산 중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P값이 있는데 P값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 승마, 콘도 등 회원권의 소유를 뜻하는데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예외로 고급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차량은 연 4%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모두 합한 걸 의미하고요.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된 걸 이야기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좀 까다로우니까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과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은 검색창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고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클릭 후 순서에 따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메인 창에서 나도 받을 수 있어요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위에 올려드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여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는 기준연금액 25만 4,760원에 150%인 38만 2,14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기준연금액인 30만원에 150%인 45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것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는데 대략 받으시는 기초연금 금액에서 최대 50% 내외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올려놓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4번, 소득재산신고서인데 소득재산신고서는 어디서 떼야 하는 서류가 아니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양식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을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분들 꼭 신청하세요 라는 주제로 옆집 아저씨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